박경철 익산시장이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결국 낙마했습니다. 시민들은 착잡하다는 반응이었고 시청 내부도 술렁였습니다. 남아도는 쌀의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성과 없는 당국의 쌀 소비 정책을 짚어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계획을 국방부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전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주민 반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승차요금 단돈 2,400원 때문에 해고된 시내버스 기사가 있습니다. 1년 넘게 지루한 소송이 이어졌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사측의 해고가 무효라며 그간 밀린 임금까지 주라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17년 경력의 버스 운전기사 이진 씨는 지난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승객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가운데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수였다는 이 씨의 항변을 사측이 받아주지 않자 결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년 넘게 걸린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측의 해고는 무효이며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이 씨에게 주도록 판결했습니다. 17년 재직 기간 동안 지난해 처음으로 승차요금을 누락한 데다 금액도 소액이어서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그동안 근무 상태를 고려할 때 해고를 시킬 만큼 중한 사건이 아님에도 사측이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씨는 판결에 반색했으며 사측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회사로 돌아가서 우리 동료들과 같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웃고 일하고 싶습니다. 한편 도내 시외버스에서 있었던 비슷한 승차요금 사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해고가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고 해당 버스기사는 복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시에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같은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도 발등에 불인데 대행 체제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관건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한웅재 익산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나서 민생 안정과 복지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해서 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더불어서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자마자 일부 과장을 교체하고 시정 안내판과 게시물을 제거하는 등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익산시 의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시정의 퇴보와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에 매진할 것을 기약했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 법과 원칙을 세우는 의가 되도록 더욱 일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분양, 제4 산업단지 개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는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대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시장 권한 대행으로서 한계와 역부족이 드러날 경우 사업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전환과 금강물 식수 사용, 시청사 보수 등 민생 관련 현안도 시의회와의 시각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부재라는 익산시 초유의 사태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시정의 동력으로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익산시장 재선거에 김병곤 익산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수홍 국회 사무처 수석 전문위원, 김영배 도의원, 배승철 전 도의원, 이한수 전 시장,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 등 10여 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신당행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정의당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과 맞물려 벌써부터 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논에 벼 대신 잡곡을 심어 고소득을 올리는 농민도 있지만 대다수 농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벼농사입니다.
대체 장목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부터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에 너른 들녘에 콩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년 전 40헥타르로 시작했지만 지난해 200헥타르까지 논에 콩을 심는 면적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친환경 콩은 인터넷 쇼핑이나 지인의 소개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벼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헥타르당. 그리고 콩은 한 1,300, 400? 많으면 1,500 정도까지. 정읍에서는 귀리와 각종 잡곡들이 논농사를 대신할 효자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에 좋은 곡식을 찾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귀리와 율무, 기장, 수수 등을 이어지으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한 2배 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농가들도 꼭 벼만 이렇게 집착할 게 아니라 다른 작목들을 이렇게 개발해서 전북뿐 아니라 전남으로 귀리 재배가 빠르게 퍼지면서 2011년 224헥타르에 불과하던 재배 면적이 올해 1,200헥타르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논콩과 잡곡 재배 면적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콩 작물이 조금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 해서 그걸 없앤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그만큼 희생을 했는데 그것까지 또 없애버린다 그 말이 되냐고요. 2011년부터 3년 동안은 쌀 생산 조정제라는 이름으로 논에 대체 작물을 심을 때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이후로는 정책이 중단됐습니다. 논콩 장려, 휴경 등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이 끊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쌀 자급률은 100%에 육박하지만 잡곡 자급률은 25%에 불과한 상황. 연간 20만 톤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농촌의 벼 의존도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전북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10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정부가 최근 최광 이사장을 사퇴시켜 공사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평가위원회는 하위 20% 공천 배제 원칙이 인력 풀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이나 영남보다 상대적으로 호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민심 잡기에 주력하는 한편 현역에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등 공천권 확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필름이 나오기 전에는 유리 건판이란 걸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15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찍은 건축물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문학의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1861년 밀림 속에서 위용을 드러낸 앙코르와트. 수풀에 덮인 사원의 모습이 고스란히 사진으로 담겼습니다. 필름이 발견된 1910년 이전에는 유리를 사진기 안에 끼운 유리 건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늘구멍 상자 카메라라고 불리는 열악한 상태의 카메라였지만 세계 각국의 건축물들이 사진을 통해 고스란히 역사로 남았습니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나무 화판에 계란 껍질과 자개 등을 붙이고 오칠을 했습니다. 자연 재료만 사용한 작품은 은은하면서도 예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남편이 작업한 조각 작품은 위트가 넘치고 인생살이의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가지만 표정만은 여유롭습니다. 부부 작가가 각자의 개성을 고스란히 담아 공동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각 작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아직 준비하는 마음으로 첫 집들이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후백제와 교류했던 방송 전환기의 5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5월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후백제와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 열린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 2차 토론회에서 군산시는 백석재 보존지를 유지하며 병원을 짓고 향후 동미나리 등 멸종 위기종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공사 과정에서 백석재에 물이 빠지고 흐름을 방해하는 등 습지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를 준비하는 군산 근대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도심 재생의 성공 모델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55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군산 근대문화도시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감 수확철을 맞아 감나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감나무의 강도가 약해 감을 따다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막대나 사다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5 전주 월드컵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10개국 4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전주에서 열립니다. 모레 오전 종합경기장 인근과 월드컵로에서 교통이 전면 통제됩니다. 2015 익산 서동 국화축제가 익산 중앙공원에서 개막해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행사장에는 1000만 송이 국화가 전시되고 있으며 다음 달 8일까지 어린이 인형극과 인디밴드 팀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전라북도가 50회 전국기능 경기대회에서 종합순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37개 직종 112명의 선수가 참가해 헤어 디자인 부문에 김소연 씨가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모두 15명이 입상했습니다. OCI 군산 공장에서 화재로 인한 염화수소 증기 누출과 인명피해를 가상한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6월 OCI 군산 2공장에서는 염화규소가 외부로 누출돼 주민이 다치고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공무원의 외부 강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공직자 행동윤리 강령을 강화합니다. 도 감사관실은 외부 강의료의 직급별 상한선을 명시하고 강의는 월 3차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기존 초과 금액은 즉시 반환하는 내용의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직무회피 대상자에 퇴직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퇴직 전 5년 내 관련 업무는 회피 여부를 상급자와 상담하도록 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회장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부회장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새정치연합 몫인 송하진 전북지사가, 감사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임원단 임기는 1년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